오늘 하루 동안 이화영, 김용, 박영수 줄초상 났다. 무슨 일일까? 자, 줄초상이 사실상 났습니다. 먼저 이화영, 이재명 주변에 오늘 줄줄이 비보가 쏟아졌는데, 먼저 이화영이 비보를 받아냈습니다. 비보를 처음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이화영이 지금 대북 송금 그 재판, 2심 재판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2심 재판이 원래 내일 금요일 날 그 2심 선고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미뤄졌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심도 2심이지만은 지금 이화영과 그 이재명이 같이 이제 공범이 돼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그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지금 가 있죠. 1심 가 있고 이 공판 준비 기일만 하고 아직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화영이 또 이제 신진호가 무서우니까 본인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신청. 장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화영이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기에게 9년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 법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면은 그러니까 여기 형사 11부에 기피 신청을 낸 거죠. 그러면은 그 11부는 당사자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피 신청은 옆에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 13부 신진호 부장판사는 형사 11부고 옆 재판부인 형사 13부에서 재판장은 박종호 이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담당 재판부, 그러니까 신진호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히려 이화영의 전체 이제 뇌물 사건하고 다 연결된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다 같이 연결돼서 9년 6개월을 받았죠. 그때도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77일 동안 시간을 끌고 해서 결국은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2년 2개월을 끌어서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2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한 신진호 재판부에서 너무나 잘 안다, 사건을. 그러면은 그쪽으로 맡기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각을 당하는 그런 비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이화영 측의 기피 신청은 사실상 재판부를 취사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판 지연 의도다. 기각해달라.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원래 내일 있기로 됐는데 3주 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영의 2심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과 연결된 대북 송금 관련,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이 사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기피 신청을 한 신진호 부장판사의 대북 송금 재판 1심에서 다루지 않고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굉장히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것은 그 2심에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유죄로 확정돼 버릴 수가 있는 거여서 이재명이 재판 한 번 못 받고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화영의 2심 재판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내일이었으면 또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하나 올 수가 있었죠. 오늘
대법원 김인섭 확정 판결에 이어서 내일 이화영 2심 판결이 있으면은 이재명은 또 치명상을 받게 됐을 텐데 이게 3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연기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 그 연초가 되면은 재판이 좀 휴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연말에 재판 일정이 막 쏠리니까 좀 조금씩 연기를 하는 그 차원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유하영에게 뭐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연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에서는 우려도 합니다. 지금 아마 내일 선고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 판결문은 이미 다 써놨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고를 하면서 결론을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판결문을 다시 써야 되니까는. 그것이 좀 판결문을 고쳐 쓰기 위해서 3주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 이런저런 사정을 아는 쪽에서는 뭐 그럴 리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은 3주를 연기를 하면서 심리를 재개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열었을 것이다. 정인도 새로 고르고. 그런데 심리를 속개하는 건 없습니다. 심리는 이제 다 끝났고 검찰 구형까지 있었으니까는 다 끝났고 선고만 3주 연기했다. 자, 그러니 이게 이하영에게 시간이 약간 벌었을 뿐이지 이재명에게도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은 아니다. 자, 이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하영은 비보를 들었죠. 재판부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그 두 번째 비보를 접한 사람은 김용입니다. 김용은 오늘 재판에서 구형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을 받고 실제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아서 그 옥살이도 했죠. 하다가 뭐 가석방도 돼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혐의가 뭐냐면은 이것도 바로 이재명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김용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인데 그때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그때 이재명과 이낙연이 치열하게 맞붙었었는데 이재명이 취약한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은 이낙연의 아성이죠. 그런데 이제 김용이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을 했는데 호남에 가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디서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대장동 일당. 왜? 그 대장동 그만큼 인허가 다 주고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대장동에 뭐 428억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이 거기에 일단 20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저 호남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는 줘.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하는데 이제 20억 원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는 단계적으로 주다가 한 8억 원 정도 주고 나서 그때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리죠. 터져서 더 이상 이제 주는 것을 중단했는데 이 8억 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뭐 배달 사고가 난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걸로 김용은 구속이 돼서 5년형을 받았는데 오늘 2심 구형이 또 있었는데 2심 구형에서 징역 1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논거를 한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유동규 씨도 공범입니다. 유동규 씨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동규는 이재명 쪽의 입장에 서 있었죠. 유동규, 정민용, 남욱 이 사람들인데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해서 유착을 형성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건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막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용에 대해서, 김용은 이재명의 왼팔이죠. 오른팔 정진상, 왼팔 김용. 김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의 그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은커녕 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유 씨가 다 자백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다. 이전까지 피고인과 한편인 쪽에선 유동규가 배신자라 낙인을 찍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범행의 주요 공범이지만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구형입니다.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화영, 김용 비보를 들었는데, 이재명 주변 사람들. 자, 또 하나 비보를 들은 인물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린 박영수. 그때 뭐 포항의 수산업자에게 포로세 빌려 타고 막 해서 그때 또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박영수는 대장동 50억 클럽, 50억뿐이 아니죠. 이 무슨 딸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부 한 200억 원을 수수를 받기로 했던 그 박영수,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도 오늘 구형이 있었는데, 이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를 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에게 징역 12년, 또 박영수도 징역 12년 구형받았습니다. 김용하고 똑같네요. 12년씩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일을 도와줬던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 자, 이렇게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이 차례차례 이 죗값을 치르는 그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이 있는데, 오늘 이재명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김인섭에게 내려졌고, 그 불똥이 바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 선고가 나야 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에 직격탄을 쏘게 됐습니다.